안녕하세요, 주얼리 짱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고 하루하루 다르게 기온은 올라 어느덧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마기간이라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 또한 덩달아 높아졌네요. 뭐니뭐니 해도 무더운 시기에는 짧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 산행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평일에 시간이 되어 북한산으로 놀러 왔습니다. 웬만하면 직장인들 출근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였으나 역시 서울 시내에서 많이 막히네요. 우이동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 주차를 하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일출도 보고 했는데 서울 시내로 들어오니 안개가 좀 많이 낀 것으로 보였고 산행 코스로 접어드니 예상보다 안개가 좀 많이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하루종일 이러면 좀 곤란한데 말이죠. 오늘 산행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영봉에 잠시 들리고요. 다시 내려와서 백운대에 올라 주의 경관과 인증사진을 찍은 후 용암문과 백운산 내피소를 지나서 태구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한산 계곡 용악사 갈림길에서 의상능선 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면 용혈봉과 나월봉 사이에 있는 부항동안문에 도착되고요. 의상능선을 따라 나월봉, 나한봉, 문수봉을 차례대로 오른 후 산성길을 따라 대남문, 대성문, 보국문, 대동문을 돌아 다시 용암문으로 되돌아온 후 도선사 방향으로 하산하여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행거리는 14km 정도 됩니다. 이제 백운 봉안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운 봉안문을 통과하면 산성길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백운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운대 방향으로 산성과 데크 계단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철봉을 잡고 바위를 올라가야 합니다. 백운대가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고 맨 위쪽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깎아지른 듯한 급경사 바위 틈 사이길과 절벽 낭떠러지 바위길을 조심조심 올라야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좀 많이 힘들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끄럼만 조심하면 무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오리바위가 있어 한 번씩 올라보고 사진도 찍은 후 백운대로 다시 계속 올라갑니다. 철봉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철봉만 잘 잡고 오르면 쉽게 재밌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길이 좁아 서로 양방향 교차가 안 되는 구간은 좀 기다리면서 한 줄로 오르거나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 백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 부근에 올랐어도 인증사진을 찍기 위한 사람들이 쭉 줄지어 대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평일이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줄은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놈의 안개가 발목을 잡았네요.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정상 백운대는 해발 836m이며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증사진을 다 찍었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바로바로 비켜주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평일이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마음껏 찍고 갑니다. 10시를 넘어가면서부터 안개가 조금씩 걷어지고 있기는 한데 더 이상 정상에서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좀 아쉽긴 하네요. 잠깐 파란 하늘과 주위 풍경을 엿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며 아쉬운 마음은 점프샷으로 대신하고 이제 백운대에서 내려갑니다. 백운 봉안문까지 300m 올라왔던 길 그대로 내려가면 되고요. 북한산은 전체적으로 봉우리가 많고 위험 구간도 좀 있으며 특히 백운대에 오르거나 내려가는 동안에는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다시 백운 봉안문으로 내려왔고요. 문을 통과해서 산성길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꼬불꼬불 데크 계단길을 내려오면 갈림길 이정표가 나오는데 직진하면 대동사와 북한산성 입구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동문이 있는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잠시 데크길을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철봉 난간이 있는 좁고 또 험한 코스로 된 구간을 한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은 구간이니 바닥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만경대에서 노적봉까지 탐방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적봉 입구를 지나면 탐방길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용암봉을 통과하면 넓고 좋은 길로 되어 있으니 그 이후로는 편안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용암문에 도착했고요. 해군대에서 1.5km 정도 왔습니다. 용암문의 원래 이름은 용암 앞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북한산 대피소 방향으로 갑니다. 북한산 대피소는 취소가 안된다고 알림판이 붙어 있네요. 그냥 잠시 쉬거나 긴급한 일 발생 시 대피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니 참조하세요. 벌써 태우사에 도착했고요. 북한산 대피소에서 800m 정도 내려왔습니다. 계곡 상류 지역에 속할 텐데 물이 꽤 많이 흐르네요.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고,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있자니 송골송골 맺혀있던 땀방울이 다 식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흥사와 용악사를 지나 좀 더 내려가면 산 그림자가 물에 비친다는 뜻을 지닌 산영루에 도착하고요. 추사 김정희가 방문해 아름다운 시문을 남겼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용악사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리막길이었으며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항동암문까지는 900m만 가면 되는데 계곡을 따라 한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계곡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해서 맘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네요. 저쪽 편 구석에서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쉬는 사람들도 조금씩 보이나 꼭 참고 갑니다. 북한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편안하네요. 경사도 완만하고 길도 흙길이 많아 가볍게 걷기 좋습니다. 이제부터 계곡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요. 천하동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바위를 지나면 부항사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부항사는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6.25 때 파괴되어 현재는 부도만이 터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찾아보니 부항사에서 올려다보는 전망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오늘은 안개가 좀 껴있어 올라갔어도 잘 안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꼭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제 부항동암문에 다 와갑니다. 이 계단만 올라가면 되고요. 초록초록한 주위 풍경이 참 이쁘네요. 부항동암문에 도착했습니다. 용악사 갈림길에서 0.9km 계곡길을 따라 올라왔고요. 의상봉에서 1.5km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상능선길을 따라 대남문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 봉우리를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르막과 내리막을 수차례 반복해야 됩니다. 백운대에는 안개가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월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용혈봉, 용출봉, 저 멀리 의상봉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보다 안개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서울 시내도 이제 조금씩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비봉능선. 북한산에 시커멓게 생긴 벌레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산행할 때 좀 불편하네요. 나 한봉에 도착했습니다. 의상능선길은 평지가 거의 없고 경사도가 높은 험한 구간이 많아 철봉을 잡는 곳이 꽤 나옵니다. 오늘 산행 내내 팔뚝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도 내일은 자고 일어나면 팔뚝이 좀 뻐근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청수동암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문을 통과하면 비봉능선으로 갈 수 있고요. 오늘은 문수봉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직진합니다. 이제 문수봉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상봉에서 시작된 의상능선은 문수봉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 위에 문수봉 정상석이 있고요. 이곳에도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네요. 저 앞쪽으로 비봉능선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요. 방향을 돌아서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보현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문수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문수봉에는 러브버그가 많아서 바로 출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남문에 도착했고요. 이어서 300m 정도 더 산길을 걸으면 대성문이 나옵니다. 대남문과 대성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방 도착하네요. 대성문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능선 산성길을 따라 걷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산성길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도 좀 있긴 하지만 평평한 구간도 많아 전체적으로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 이전처럼 땅을 계속 쳐다보며 걷지 않아도 되니 우선 심적으로 편안하고 주위도 둘러보며 갈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잔뜩 껴있던 안개도 거의 사라져 이제는 멀리 있는 풍경도 잘 보이네요.
용암문 갈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산성을 끼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을 염려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덕봉에 도착했습니다. 성덕봉은 다른 봉우리와 달리 많이 높진 않지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서울 시내 쪽도 잘 보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아보면 보현봉과 문수봉,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원효봉과 백운대까지 모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잠시 쉬었다 가곤 합니다. 저도 높은 곳으로 올라 북한산 자락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고 다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산성길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 가고 있고요. 주 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백운대를 한번 쓱 본 후 보국문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북한 산성길은 백운대에서 문수봉, 의상봉, 원효봉 등을 연결하여 쌓은 산성으로 길이는 12.7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북구, 종로구, 성북구 등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대동문까지 왔는데 대동문도 보수공사 중입니다. 예전부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는데 공사로 인해 휴식 공간도 좁아지고 시끄러워 그냥 통과합니다. 대동문을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직진해서 산성길로 올라가면 시단봉으로 갈 수 있으며 왼쪽으로 가는 탐방로는 시단봉을 우회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단봉과 동장대를 모두 거쳐서 갈 계획이라 직진해서 산성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갑니다. 잠시 오르막을 올라오면 동장대까지는 또 평지 구간이라 힘들진 않고요. 동장대를 지나면 다시 내리막길로 되어 있으니 어느 길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북한 산성에는 남장대, 동장대, 북장대 등 3개의 장대가 있었고 그 중에서 동장대는 가장 높은 곳, 해발 586m 높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이영의 장수가 주둔했다 하네요. 의상능선, 산성주 능선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용암문으로 되돌아왔고요. 용암문을 통과하여 도선사 방향으로 1km 정도 내려가면 오늘 북한산 탐방은 모두 끝이 납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껴있어 백운대 정상에서 전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행히 산성주 능선길에서는 날씨도 많이 화창해져 그럭저럭 좋은 전망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은 1983년에 우리나라 15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며 주로 안반으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루종일 철봉 난간을 잡고 많이 이동했습니다. 코스도 험하고 위험 구간도 좀 있는 반면에 산성길과 계곡길은 편하고 안전한 구간입니다. 스펙타클한 산행을 즐기시려면 북한산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왔지만 올 때마다 만족감이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산 산행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얼리짱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